2020년 미국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외쳤던 도둑질을 멈추라는 구호입니다. 이 구호와 토시까지 똑같은 팻말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등장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선거 구호 마가 모자를 쓴 윤 대통령 지지자도 미국 언론에 포착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정치적 발언이 비슷해지고 있는 점을 반영하는 현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I think the bigger problem is the enemy from within.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트럼프의 최측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이런 현상에 대해 놀랍다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힘을 실어줄 거란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줄 것 같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바람과 달리 탄핵 정국이 한 달이 넘도록 트럼프 당선인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에서 유일하게 나온 반응은 머스크의 짧은 댓글 뿐입니다. 앞서 정부 고위 당국자는 워싱턴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아직 트럼프 측과 확정된 외교 일정은 없다고 했습니다. 보름 뒤면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지만 외교적 움직임은 진척이 없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막무가내식 트럼프 구애 현상만 미국 언론에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은 외신들도 실시간으로 주목했습니다. 모여든 사람들이 트럼프의 지지자와 닮았다며 왜 미국 성조기를 흔드는지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집행되자마자 나라 밖 언론들도 주목했습니다. 길어지는 대치를 극적인 드라마라고 했고 오후에 영장 집행이 중단되면서는 구금 시도에서 후퇴했다고 실시간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럼에도 잠재적인 구금과 체포 가능성은 한국의 정치적 위기를 더욱 심화시킨다고 봤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가까스로 넘겼지만 비참한 생존자로 남았다고 표현했습니다. 새로 취임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윤 대통령을 도와주길 바란다는 지지층 목소리도 전했습니다. 특히 시위대가 트럼프 지지자를 닮은 모습에 놀라워하기도 했습니다. You can see the crowd here, including MAGA hat, American flags. We can take it through the crowd here. These are, of course, hardcore conservative supporters. 이를 두고 한국의 극우 정치와 미국의 보수적인 상징주의가 독특하게 융합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지자들이 미국을 기독교 민주주의의 이상으로 여기며 미국 국기를 흔드는 그런 수사를 택해왔다는 겁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받은 거 알아요? 딱 세 가지만 말하려 그래요. 첫째, 대한민국의 선거는 완전히 북한이 해킹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런 선거 부정론을 계엄 이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짚기도 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곧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을 앞둔 트럼프의 사례도 들고 나왔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에 대해 직무상한 행위 일부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한 판결을 거론한 건데 이 역시 헌법학자들은 틀린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박사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7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직무상한 행위 일부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한 판결을 거론한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헌법상 종국적이면서 전속적인 권한 내에서 이뤄진 경우엔 의회나 법원이 규제하거나 심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결정한 비상계엄 선포 역시 국가 비상 상황에서 권한을 행사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은 대선 전복 시도 혐의와 기밀 문건 유출, 개표 결과 개입에 관한 3건의 형사사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탄핵 소추를 받은 것과는 다릅니다. 헌법학자들도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먼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미국 법과 내란죄를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한 국내 법을 동일한 잣대로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른바 형사 불소추 특권이라는 게 명시적 규정이 있어요. 명시적 규정이 있지만 거기에 대한 예외가 다시 내란 또는 외환이라는 명시적 조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논의가 무의미한 거죠.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판단해온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게 국방과 외교에 관한 사건도 아닐 뿐더러 설령 맞다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게 명확하기 때문에 그 사건, 그 판례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도 아니에요. JTBC 박사랍니다. 극우 유튜버들은 윤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정광훈 씨는 아예 외신 기자들까지 불러서 중국과 북한이 부정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주장만 할 뿐 증거는 내놓을 게 없다고 합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체포영장 집행을 막자며 집회를 열었던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 오늘은 한국의 부정선거를 알리겠다며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하여 특별히 지금 그 북한이 대한민국의 선거를 북한이 주도하여 여기는 중국도 같이 참여한 것입니다. 회견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담화문을 복사한 수준이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국정원에서 한번 시험을 해봤습니다. 7번을 해킹을 시도해봤습니다. 6번이 뚫렸습니다. 경찰과 검찰, 대법원까지 모두 근거 없다 결론 내린 음모론입니다. 이번에도 증거는 없다 했습니다. 정황 증거는 많이 갖고 있지만 아주 결정적인 실제적 증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전 씨는 자신의 이런 주장을 USB에 담아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의 반응이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대통령하고 10분 동안 면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시간 40분 넘는 기자회견 내내 근거 없는 주장과 내란 사태를 옹호하는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흠은 있지만 그 흠은 비상경 자체를 무효화시킬 정도의 중대한 흠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보이는 외신은 많지 않았습니다. 기자석은 듬성듬성 비어 있었고 극우 유튜버나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로 자리를 채웠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